이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 낮에 심하게 졸려온 과수면증으로 진단이 되고요. 과수면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졸는 기면증이 있고요. 근데 이분처럼 자는 동안에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하고 이산탄소 비율이 깨지면서 낮에 이제 연탄가스 맞는 것처럼 조는, 즉 중증 수면 호흡 장애로 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낮에 조는 과수면증의 원인이 많은데 모두 낮에 존다고 기면증은 아니거든요. 이분은 기면증은 아니고 중증 수면 호흡 장애 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원래 자는 동안에는 호흡이 기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워서 자기 때문에 폐활량도 떨어지고, 그다음 중력 위에서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 사이즈도 좁아지는데, 이분은 그 혀 뒤에 기도 사이즈가 밤에 유독히 좁아지고 혀가 더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폐가 펴지지 않는 폐활량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낮과 밤에 호흡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산소가 밤에는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산소가 너무 떨어지면 또 이산화탄소 수치가 몸에 비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즉 연탄가스에 맞고 자는 그런 효과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산소를 자는 동안에 많이 공급을 받아서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 낮 동안에 졸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즉 우리가 무슨 곰이 에너지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 잠을 자지 않습니까? 겨울잠이요.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많지 않으니까 자꾸 낮에도 잠을 자서 자기가 자꾸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아마 잠을 잘 겁니다. 즉 그 낮에 깨어있을 조차에 뇌 에너지도 없어지는 거죠. 계속 놔두면은 심하면 뇌 에너지가 더 떨어지니까 뇌졸중도 올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부정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의학적으로 반드시 빨리 치료해야 되는 중증 환자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아들인 이분까지 똑같은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일단 병 자체는 충분히 유전이 될 수 있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수면 중에 호흡 장애라는 거는 그 가족 간에 저 비슷한 패턴으로 수면 중에 호흡을 하거든요. 좀 아버님도 입으로 푹 하면 아들도 입으로 푹 할 수 있고, 그 손자 손녀도 푹 할 수 있듯이 자는 동안에 그 수면의 행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학적으로는 유전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낮에 심하게 조는 그 낮에 그 표현하는 거는 다 각자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듯이요. 근데 똑같이 낮에 만약에 심하게 존다고 표현이 된다면 그건 아주 흔한 그 낮 동안의 행태가 아닙니다. 이 질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분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이 아버지도 있으면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픈데 왜 혈압 때문에 머리 아픈 거야? 그럼 혈압 자체는 유지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렇다고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머리 아픈 건 되게 드물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머리 아파? 근데 이게 편두통인가 혈압 때문에 맞은 두통인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근데 아들도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게 두통을 똑같이 낫는 거 흔하지 않거든요, 표현은. 근데 혈압 자체는 우리가 보면 유전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혈압 때문에 머리 아픈 것도 우리가 흔치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흔치 않은 것도 되게 흔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 졸려온 거는 수면 호흡장애 이 정도 산소포화 돌면은 충분히 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병적으로 보면 유전이 될 수 있지만 이 낮에 표현하는 증상이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위암이라도 누구는 속이 쓰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속이 아픈 사람도 있고, 누구는 설사 타입도 있고, 변비 타입도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증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똑같은 증상이 똑같은 병을 또 부작안해 보인다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이분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도 비슷한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장애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호흡은 나이가 들면 좋아지진 않잖아요. 아버님은 좀 더 심해지실 거예요. 그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에 산소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좀 더 증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치료법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호흡을 교정시켜주고 자는 동안에 산소를 불어주는 여러 가지 치료 기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그 치료 부위를 본인한테 딱 맞게끔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고요. 매일 밤 끼고 주무셔야 돼요. 자는 동안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보다 과수면증이 더 위험한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에 졸고 머리만 대면 잘 자면 아주 잠이 잘 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두 훨씬 더 머리만 대면 자는 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진짜 잠을 잘 자는 건지 뇌 기능이 나이가 들어서 떨어져서 졸렸고 힘든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검사해보지 않으면요. 그래서 불면증만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아니고 이렇게 머리만 대면 쉽게 잘 수 있는 것도 이런 중한 병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확실히 치료가 될 수 있구나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병인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2일에 걸쳐서 병원에 안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수면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이 아주 고른 거예요, 모양이. 가슴 내 숨쉬는 게 일정하고 산소가 98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코 고는 것도 없고 다리도 일직선이에요. 아니 이렇게 재면 뇌가 아니라 개운하게 나는 겁니다. 일단 호흡이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이 뇌파고요. 네. 뇌파가 약간 까마게 지금 숙면을 못하는 패턴이고요. 호흡이 일단은 되게 박자가 안 맞춰서 호흡이 그다음에 산소가 떨어지잖아요. 산소가 떨어지죠.